둘째, 본안에서 입찰 자격 취소와 물자 배정 중지와 관련된 법적 성격, 즉 재량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그 중에서 대상적격,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 그 처분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행정작용에서 나오는 행정행위는 학설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 등으로 규정하면서 처분과 재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중에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처분성 판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참여 자격 취소 처분과 관련된 위법성, 물량 배정 중지와 관련된 위법성, 순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의 구조입니다. 모든 위법과 관련해서 법률 요건, 사실, 포섭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법률 효과에서 재량권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심사,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된 위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두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하여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통상 적용됩니다. 쟁점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통상 피고가 답변서에서 본안 전 항변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시험 기록이기 때문에 소장에서 소의 적법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위법성과 관련돼서 내부 회의록에 입찰 참여 자격 취소가 취소 사유가 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지만 있었고 사전 통지도 없었고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위법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의 근거법령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실을 처분의 근거법령에 포섭시켰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법령과 관련해서 앞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입찰 참여 자격 취소는 8조 제3항 1호에 근거하고 있지만 물량 배정 중지는 별도의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정부 계약을 사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된 경우라고 하면은 취소 또는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나 해제 또는 계약 취소를 통해서 원상 회복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계약의 해지나 해제, 계약의 취소로 보지 않고 참여 자격 제한이라는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행위인가와 관련해서 재량행위라고 판단되면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을 검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에서는 절차 형식의 유효과 관련해서 독자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절차 형식과 관련해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한 개별 절차 규정 모두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의 입찰 참여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는 청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문이 규정된 경우면은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청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통상 불이익한 처분, 불이익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이익 처분이 되면은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중에 서면으로 하지 않는 직접 하는 경우를 청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주의와 이유제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량배정 중지를 처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있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 두 사건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와 관련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기속과 재량은 법률 효과에서 행정청에게 결정권이 있는가, 선택권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게 결정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근무는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고 해서 기준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기속행위와 관련된 심사와 재량행위와 관련된 심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사실이 법률 요건에 포섭되었는가에 관련된 내용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이거는 통상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입찰 참여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 입찰 참여 자격과 관련해서는 8조 2에 그리고 이 사건에는 2항에서 참여 자격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자격 제한이 더 나아가서 취소,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가 사망에 별도로 또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 기업이 입찰 참여 자격 제한된 중소기업인가와 관련해서는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사건 원고가 8조 2항 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입찰 참여
제한업체인가와 관련해서 사유를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시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지배 종속에 해당되는가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출자금, 자본금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포섭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유와 관련해서 다투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더 나아가서 취소, 정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투어야 됩니다. 입찰 참여 자격 취소가 기속인지 재량인지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연히 입찰 자격이 없는 경우에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속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의 규정이 취소와 정지를 구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구별되는 기준을 시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량 배정 중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물량 배정 중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입찰 자격 제한된 업체와의 계약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속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법상 계약의 취소로 보고 더 나아가서 행정행위로서는 취소, 철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의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량행위로 볼 경우에는 재량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피고별, 처분별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효과, 절차 형식, 요건, 효과, 절차 형식과 관련해서 순서대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런 식으로 법률 요건을 한꺼번에 구성한다든지 법률 효과를 한꺼번에 구성해서 이렇게 기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산만합니다. 틀린 답안은 아니지만 굉장히 채점하기 곤란합니다.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처분의 법적 성질들, 기속이냐 재량이냐, 본안에서는 기속과 재량의 구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법에서. 그래서 앞에 내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런 경우도 틀린 답안은 아니지만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찰 참여 자격 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법률 요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 사실오인, 법리오의 포섭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과 관련해서는 제재 사유와 관련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리와 관련해서 또는 이것이 여기에 포섭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조문의 규정이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판례상 법적 구성력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재량행위에 해당한 경우는 재량심사와 관련된 재량심사
기준,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행정법의 1번 원칙이 통상 적용된다. 그 중에 이 사건은 비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뢰 보호 원칙을 주장한 경우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형식의 위법과 관련해서 청문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 통지는 있었다. 청문이 없었다. 청문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법 규정이 있지만은 이런 판로지원법만 개별법만 쓰면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청문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 사유라든지 예외 사유 이런 것들을 행정절차법과 관련해서 자세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8조의 취소 정지가 된다라고 현행법에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하면은 8조 사망의 거짓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진단서 제출 규정이 없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여기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인데 참여 자격 자체는 이미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 자격이 마치 있는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할 것입니다. 물량 배정 중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법률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참여 자격 제한되기 때문에 참여를 배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효과에 있어 가지고도 참여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계약은 당연히 무효고 따라서 당연히 참여를 배제시키고 물량 배정을 중지해야 된다고 보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심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당연히 배제하고 더 나아가서 중지해야 된다기보다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있다라고 보면은 비례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량권을 탄압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례 원칙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 원칙과 관련해서는 협의의 비례 원칙이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쟁점이 됩니다. 기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차 형식과 관련해서는 사전 통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와 관련돼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불이익처분 절차가 불이익처분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적용된다 보면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여 모두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중소기업 확인서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앞에 있었던 자기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신뢰 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많은 학생이
기재하였는데 선행조치로서 입찰 참여자격 취소는 각종 서류 발급들, 이러한 서류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라든지 중소기업 확인서 이런 것들이 선행조치고 자격 취소가 후행조치다 라고 해서 기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선행조치에 따른 사인의 조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뢰보유 원칙이 적용되기가 곤란한 사건입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 계약에 따라서 사실상 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이 후행조치이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과 관련해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취소를 신뢰보호 원칙으로 제한할 여지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사인의 조치와 관련하여서 기록에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